이번 토픽은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인데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의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에 대해서는 전 토픽에서 정의와 그 개념과 이해를 했습니다. P값이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P값을 규모가설이 기하되는 최소의 유의수준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자,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검정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P값과 알파의 값을 비교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하거나 기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가 P값이 더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값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P값이 5%라면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4%일 때, 알파가 10%일 때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언제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기하할까요? 이 검정규칙 룰에 따르면 P값이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P값이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하하니까 여기는 P값이 5%고 1%라 P값이 크죠? P값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는요, P값이 크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는요, 규모가설을 기하합니다. 왜냐하면 P값이 5%로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3%라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요, P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알파가 작을 때, 즉 1%, 4%, 10%일 때 규모가설을 채택하냐 기하하냐를 했고, 이번에는 알파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P값이 언제일 때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기하할까요? P값이 1%일 때, 2번 P값이 2%일 때, 3번 P값이 5%일 때. 자, 각각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1%니까 P값이 작죠? 규모가설을 기하합니다. 이때는요, 2%니까 3%도 작죠? 규모가설을 기하합니다. 5%인 경우, P값이 5%인 경우는 P값이 알파보다 크니까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P값이 언제일 때 커트라인이겠습니까? P값이 언제일 때 커트라인이냐면 3%일 때가 커트라인입니다. 즉 P값이 3%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하하고요, P값이 3%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P값은 뭐라고 하냐면 규모가설을 기하하는 최소의 유의수준입니다. 최소의 알파는 얼마예요? 3%인 거예요. 이거보다 크면, 즉 3%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3%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하하니까 최소 유의수준, 즉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정의는 좋은 점이 이 검정 규칙과 너무 일치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P값이 6.668%일 때 규모가설을 채택할까요? 기하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P값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6.68% 고정되어 있으니까 언제 규모가설을 기하하고 채택할까요? 하면 그 커트라인은 어디 있습니까? 요 P값이 5%일 때 요 5%가 유의수는 5%가 커트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이 얼마가 될까요? 6.68%가 커트라인이 됩니다. 알파가 그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채택할 거고요, 알파가 6.68% 크면 규모가설을 기하할 것입니다. 단측 검정은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볼 건데 지금 표본 평균 x바가 3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바가 3으로 나타났을 때 p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요. p 값이란 귀무가설의 사실한 가정하에, 즉 뮤가 뮤0 이하라는 가정인데요. 경계가 되는 뮤가 뮤0 이 경우를 봅니다. 뮤가 뮤0라는 가정하에 관측된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 문제를 그림으로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설이 사실이니까 뮤가 x바의 평균이 뮤0고요. 그때 x바의 분포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가 3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여기 3이 있습니다. 이때 p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극단적인 결과라는 것은 대부분의 값들이 요 뮤0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3보다 큰 경우가 극단적인 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 빗금치 면적에 해당되는 게 3보다 큰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극단적인 결과는 3보다 크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확률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요거의 p값이 됩니다. x바를 이용해서 p값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x바 대신에 g를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이때 p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x바와 g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요.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그리고 x바가 정규 분포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g와 x바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분자는 x바 빼기 x바의 평균은 뮤, 분모는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예요. 즉 x바의 표준 오차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관계 때문에 3과 같은 위치에 있는 g값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g값이 이게 나왔는데요, 이거보다 극단적인 결과라 하면 오른쪽 이 값이 나온 거, g값이 여기 나온 게 극단적인 결과고, 그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 하면 이 빗금치 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p값은 x바로 표시했을 때는 그림을 이거고요, g로 표시했을 때는 p값이 이 면적에 해당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p값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전에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 이전에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배운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크리티컬 밸류, 즉 임계치와 x바 값 또는 g 값하고 비교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하는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랑 g를 이용한 검정입니다. 임계치가, 즉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 있고요. 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크리티컬 밸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밸류보다 x바 값이 작게 나오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x바 값이 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게 나오면 a0를 기약합니다. g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크리티컬 밸류는요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되고요. 지금까지 한 것이 검정 통계랑 이용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엎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있던 그림을 삭제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검정에서 크리티컬 밸류가 이쪽에 있습니다. 3이 있다고 했어요. 혹은 3과 같은 위치는 g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빨간 선이 오른쪽에 있고 초록색 선 혹은 녹색 선이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빨간 선이 왼쪽에 여기처럼 있고 초록색 선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 달렸냐면 알파와 p값에 따라 달렸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그림을 볼 때 p값과
알파의 값이 어느 게 클까요? 여기서 p 값은 어느 면적이냐 하면요, 요 면적입니다. 즉 초록색 선의 오른쪽에 있는 면적이고요, 알파는 빨간 선 임계치의 오른쪽에 있는 면적입니다. 어느 게 크냐 하면 당연히 p 값이 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p 값이 알파보다 큰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크리티컬 밸류는 여기 있는데 채택 영역은 여기죠. 그리고 기각 영역은 0 있고요. 채택 영역 0 있고 기각 영역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x바 3 또는 3에 대응되는 g값이 나왔을 때 여기는 채택 영역에 있을까요? 기각 영역에 있을까요? 채택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p 값이 알파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요겁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그림은 빨간 선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 선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때 p 값은 어느 거에 해당되죠? 초록색 선의 오른쪽 면적, 이 초록색 면적이 p 값이고요, 밑에서는 요게 p 값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 선의 오른쪽의 면적이죠. 이 빨간 선 오른쪽의 면적, 빨간 수직 빗금친 면적이요, 알파입니다. 이쪽 그림의 특징은 p 값이 알파보다 작아요. 그런데 x바 값 또는 x바에 대응되는 g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택 영역에 있나요? 기각 영역에 있나요? 기각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것을 기약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것을 기약한다. 그래서 검정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p 값과 알파를 비교해서 어느 게 크냐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단축 검정의 유형인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에 단축 검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 선은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고요,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작게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억하고 크게 나오면 채택합니다. 자, 요걸 머리에 두시고요. 지금 이 경우에 p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바의 값이 1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1이 나와 있습니다. x바의 값은 1인 경우 요 그림이고요. g라면 1과 같은 위치엔 g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수직선이 바로 x바가 1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p 값이란 귀무가설의 사실한 가정하에서, 즉 뮤가 뮤제로라는 가정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귀무가설은 뮤가 뮤제로 이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뮤가 뮤제로인 경우에, 이것도 귀무가설이 사실이죠. 이 경우에 그림을 그린 거고 이 경우에 지의 분포를 그린 겁니다. 관측된 결과라는 건 x바가 1이라는 얘기고, 극단적인 결과, 이때 극단적이라는 것은 1의 오른쪽에 해당될까, 1보다 작게 나온 게 극단적일까? 작게 나온 게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는데 1보다 작게 나온 확률이란 면적을 표시되죠. 이 파란 면적이 바로 p 값입니다. g로 표현하면 이 면적이 p 값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g만 사용할 거라 이 그림하고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또 여기 있는데 파란 녹색 선이 안쪽에, 즉 빨간 선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기약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x바 값 또는 x바 값에 대응되는 g값이
빨간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기무과서를 채택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무과서를 채택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파란 선이, 즉 관측된 값이 빨간 선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기무과서를 기약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요, 임계치하고 검정통계량과 비교해서 한 겁니다. 자, 이제 P값을 찾아보겠습니다. P값은 여기서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P값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빨간 선보다 작게 나올 확률, 즉 빨간 선의 왼쪽에 있는 면적을 말하죠. 이 면적을 말합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기무과서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P값하고 알파를 비교하면 P값이 알파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P값이 알파보다 크면 기무과서를 채택한다. P값이 알파보다 크면 기무과서를 채택한다.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P값을 구해볼게요. 이 면적이죠. 이게 P값입니다. 그럼 알파는 어느 것입니까? 알파는 이 빨간 수직으로 빗금친 면적입니다. 지금 기무과서를 기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무과서를 기약한다고 했습니다. P값과 알파는 어떤 경우일까요? P값이 알파하고 비교했더니 P값이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과서를 기약한다.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과서를 기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결국 이 경우나 조금 전에 했던 이 경우 모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검정규칙은 이렇게 된다. P값과 알파를 비교하는데 P값이 알파보다 크면 기무과서를 채택하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과서를 기약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 임계치와 검정통계량의 값을 비교해서 기무과서를 채택하거나 기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P값과 알파를 비교해서 기무과서를 채택하느냐 기약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왜 두 번째 방법이 좋은지 간단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만 이게 편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5%였는데 기무과서를 기각했어요. 그럼 다음 궁금증은 알파가 1%일 때 기무과서를 채택할까 기각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즉 임계치와 검정통계량의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다 갈게요. 크리티컬 밸류, 즉 오른쪽 빗금친 면적이 1%일 때 이 값을 찾습니다. G의 서브스크립트 1%를 찾고 그 다음에 검정통계량의 값이 여기 있는지를 보고 기무과서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과정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알파가 1% 바꾼다면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의 대부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파와 P값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의 값이 P값이 4%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5%라면 기무과서를 채택할까요? 기각할까요?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P값이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해 볼게요. 알파가 1%라면 기무과서를 채택할까? 기각할까? 그러면 이런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는 1%고 P값은 4%니까 P값이 알파보다 큽니다. P값이 알파보다 크면 기모가스를 채택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채택한다. 아주 쉽게 결론이 나오죠. 즉 P값을 알면요, 알파 값이 얼마냐에 따라 기모가스를 채택하는지 기약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알파 값을 바꾸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기모가스를 채택하는지 기약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의 검정 요칙은 이거고요. 그러나 P값을 정의할 때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기모가설이 사실은 가정하에 관측된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것은 여기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 뮤는 뮤0 이하라고 되어 있고 대립가설은 뮤가 뮤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다 작다로만 따져볼게요. 기모가설은 뮤가 작다라는 뜻이고요, 대립가설은 아니야 뮤가 크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것은 어느 경우일까요? 작을 때일까요? 클 때일까요? 자,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기모가설이 맞다고 추정하죠. 그래서 기모가설이 맞다는 건 뮤가 작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인 것이 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럼 뮤가 크다는 건 뭐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작은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극단적인 건 그거에 반대되는 거죠. 뮤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P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X바 값이 이렇게 관측되었다면 그거보다 클 확률이 바로 P값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모가설은요 뮤가 뮤0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대립가설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크다, 뮤가 크다, 이건 뮤가 작다 입니다. 즉 크다와 작다로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일반적인 건 뭡니까? 일반적인 건 뭐냐면 기모가설이 맞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기모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거겠죠. 즉 뮤가 큰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건 무엇일까요?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값은 뭐냐 하면 관측된 값보다 작게 나왔을 때 그 확률이 P값이 됩니다.